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일림 아나운서입니다.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시작한 지 열흘이 넘어선 가운데 오늘 드디어 양국 실무자들이 도쿄에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시작부터 협의가 아닌 설명회일 뿐이라며 기선 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가운데 러시아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품목인 불화수소를 우리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일본에 의존하기만 했던 품목들을 이참에 싹 바꿔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벌써 금요일이네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 규제 조치를 시작한 지 벌써 열흘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12일, 오늘 드디어 양국의 실무자들이 도쿄에서 처음으로 만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원래는 우리 정부에서 국장급 협의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일본은 그것보다 더 축소를 해서 실무자 정도, 과장급이 실무자 정도로 협의 수준을 낮추고 이 대표단 규모도 축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양자 협의라고 밝혔지만 일본에서는 협의가 아니라 설명회다라고 하면서 만남의 의미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만나기 전에 막판 기선 잡기를 시작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기선 잡기 하면 우리가 뭐 잡혀줘야 되나? 어처구니가 없네 아주. 지금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일본의 이런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일본 제품을 불매운동 동참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일본으로 여행을 가려던 이 우리 국내 여행객들의 표가 상당히 많이 취소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 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일본 제품을 불매하는 것도 불매하는 거지만 이렇게 이제 여행을 특히나 일본 여행 가면 거기서 현지에서 다 이제 먹고 뭐 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일본 여행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뭐 나온 뉴스 보니까요. 한일 갈등 때문에 일본으로 떠나는 이 여행객들이 여행표가 많이 취소가 되면서 김포에서 시마네로 가는 전세기가 일시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 국내에서 특히나 우리 국민들이 분노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또 사실 이런 불매운동이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또 강력히 보여주고 또 이런 일본과 협의에 나설 우리 정부에게 또 든든한 이 지원, 지지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일본이 꿀으라는 대로 꿀고 이러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아무튼 근데 뭐 이런 것도 좋긴 합니다만은 이것과 또 별개로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어찌됐건 피해가 클 것으로 뭐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뭐 정부에서도 기업들과 뭐 여야 5당 대표들과 회동해서 뭐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라고 이제 제안도 했고 물론 황교안 대표는 들러리 서기 싫다고 안 가시긴 했지만 뭐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보이시나요? 러시아 1규제 불화수소가 아니라 불화수소 한국에 공급 제한 이런 기사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대상 품목 중 하나인 고순도의 불화수소, 이 에칭가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 이게 그런 이 품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라면 당연히 이게 탐낼 시점 아닐까요? 그죠? 이참에 우리가 싹 쓸어오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 러시아가 최근 외교 채널로 자국산 불화수소를 우리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정부 쪽에 전해왔다. 우리 정부도 일본이 불화수소 공급을 일시 중단한 지난해 11월 이후 일본산 수입을 대체할 경로를 계속해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0일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경제계 이 주요 인사 간담회에서도 이 러시아산 불화수소 수입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수입처 다변화 대책이 논의되던 중에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이 러시아 정부가 주러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불화수소를 생산하는데 러시아가 오히려 일본보다 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산보다 순도가 더 높은 러시아산 불화수소를 삼성에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뜻을 전해왔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 글쎄 러시아가 주장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일본보다 더 순도가 높다. 더 좋은 이 제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실제로는 뭐 봐야 알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라고 지금 뭐 경제계도 만나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간담회도 하고 이런 논의들을 하고 하려고 지금 뭐 만나는 것일 텐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러시아에서 직접 우리 정부 이 주러 대사관 쪽에 삼성에 우리가 공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실 이렇게 되면 아니 근데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이 삼성이 어쨌건 글로벌 기업이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 뭐랄까요 이제 부를 안겨줘 부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 거잖아요. 그것도 일본에다가 거의 뭐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40몇 %를 지금 일본으로부터 수출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 공급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양을 통째로 만약에 러시아 쪽에 넘겨주게 되면 러시아는 정말 가만히 있다가 이게 웬 떡이냐고 이렇게 집어먹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여기에 달려들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어쨌건 불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이 곳이라면 어디든지 뛰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 오히려 이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애칭과 불순물 제거 공정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지금 이 불화수소를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했죠. 다른 것들과 함께. 만약에 이 러시아 공급 제한이 성사가 되게 되면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하더라도 관련한 이 불화수소를 꼭 이제 제공받아야 하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별로 받지 않게 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그죠? 바로 그냥 교체만 하면 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주 수입처도 일본에서 러시아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공급사를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된 경우에는 투입수에 대한 좋은 상품이 나오는 비율, 그러니까 불량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기간이 한 2달 정도에서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뭐 이거 화학 제품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소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완전히 정말 러시아 쪽으로 바꾸거나 하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에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장에 삼성이 계속해서 써오던 업체와 이제 계속해서 유지를 해오려고 했었겠죠. 근데 만약 그게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그게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다. 어쨌건 또 품질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품질 테스트 했는데 그것보다 너무 떨어지게 되면 또 골치 아픈 일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테스트 기간만 2개월이 넘게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요걸 보면 이 사례만으로 봐도 절대 이게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본에게서 끈이 떨어지면 마치 우리가 다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절망할 필요가 절대 없더라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다른 품목들도 일본에 거의 전적으로 의지해왔던 이런 품목들을 순차적으로 지금 뭐 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열심히 이제 고안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뭐 기업들이며 같이 해서요.
어찌됐건 뭐 국내산이 되면 너무나 좋겠고요. 국내산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러시아든 다른 나라들의 품목들로 뭐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일일 것이다. 사실 어떤 한 나라에서 전적으로 다 수입을 해오거나 이렇게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 나라 사정에 따라서 이게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서 좀 가능하면 뭐 국내산이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좀 다양한 나라들로 활로를 이참에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개척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야 일본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 국가 경제 타격을 입히겠다라는 그 못된 심보인데, 그 심보에 오히려 이제 반격을 가며 부메랑이 되어서 일본에 오히려 더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반가운 소식 그나마 이야기를 좀 전해드려봤고요. 다른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또 일본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일본하고만 뭐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은, 또 하필 또 이런 시점에 이런 뉴스가 같이 나오니까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지금 주한미군의 올해 전략 문서에 유엔군 사령부가 한반도 위기 시 일본과의 지원과 전력 협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이시나요?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 일전력 제공 추진, 자위대 투입기 열리나, 이런 이제 우려를 담은 기사들이 어제 나왔는데요. 이게 지난해까지는 분명히 없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게 등장을 해서, 만약 이렇게 되면 정말 이 기사 제목대로 일본 자위대가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 국내에서 논란이 커지자 주한미군에서는 일본을 통해 전력을 지원한다라는 이 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을 통해 전력을 지원한다, 이것도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튼 오해가 맞을까요 이게?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심의 눈초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제18차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이때 독일 측으로부터 독일군 연락장교의 유엔군 사령부 파견 문제를 아무런 사전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그냥 독일군의 유엔사 파견을 추진을 했었다고 합니다. 엄연히 유엔사의 역할은 평시 정전협정에 따른 정전 유지, 그리고 한미연합사 작전을 지원하는 역할, 이걸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요청으로 파견돼,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만 파견되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한반도의 정전을 관리한다는 유엔사가 우리 정부의 요청도 없는데 우리 그거 상관없이 의사 무관하게 마음대로 구성되고 움직인다면, 그게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 하더라도 명백히 이건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미국에서 독일군의 유엔사 파견을 추진했던 문제가 논란이 됐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당사국인 우리 입장에서는 최근 이런 유엔사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유엔사가 미군이 겸직하는 것이 관례였던 참모들을 별도로 임명하거나 참가국 장군을 부사령관에 앉히는 등 좀 수십 년간 그동안 없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변화를 계속해서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창설 이래 최초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거 하나하나가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할 수는 있다,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어찌됐건 한반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만약에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유엔사는 절대 해체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엔사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런 변화,
유엔사의 역할을 점차 확대하는 그런 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금 일본의 전력 협력 논란, 이게 과연 정말 단순한 번역 오류일 것인가? 이게 번역 오류가 아니라 사실상 최근에 유엔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역할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이 뭐랄까요? 이런 그 큰 방향에 있어서 그것과 좀 뭐랄까 맥락이 같이 있는, 결을 같이 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번역 오류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런 우려를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원래라면 사실 지금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참전국조차 아니기 때문에 일본은 아예 논의 대상조차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엔사라는 명목으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려고 든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죠. 어딜 감히 일본 자위대가. 그죠?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 사령부가 나토 같은 다국적 군사기구화를 모색하는 이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가뜩이나 지금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이 다 일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가 역할을 확대한다는 것이 결국은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으로밖에 지금 해석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조금이라도 또 지금 이 한반도 위기를 빌미로 이것저것, 한반도 위기를 빌미로가 아니라 한반도 위기를 일부러 더 조장하면서 지금 뭐 경제보복 하면서도 한반도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고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한반도 문제를 거론하며 전범기를 걸고 한반도에 들어오도록 하려고 머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들이밀고 있는데, 이런 것만큼은 절대 우리가 단호하게 막아야 되지 않을까. 유엔사 역할을 확대하려는 이런 시도를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글쎄, 일단은 주한미군이 번역 오류라고 얘기했으나 이후에 계속되는 이 활동들도 어떤 변화를 또 계속해서 모색해 가는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일본이 우리 영해에 전범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일만큼은 우리가 우리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볼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아무튼 두 번째 유엔사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마지막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요, 국토위원장 자리 때문에 내부가 굉장히 시끄럽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박순자 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때문에 자한당 지도부에서 지금 징계 절차까지 밟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뭐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 리더십은 있었나? 자유한국당이? 있었어요, 리더십이? 근데 뭐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흔들리고 있다고 해요. 근데 참 이 내용을 가지고도 너무 웃기고 재밌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보통 국회 상임위 위원장은 전반기 2년 그리고 후반기 2년이 임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 위원장을 맡고 싶은 사람이 많다 보니 그 안에서 나름대로 약간 머리를 써서 보통 2명이 1년씩 돌아가면서 전반기 1년, 또 후반기 1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맡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7월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지도부에서 국토위원장 전반기를 박순자 의원이 맡도록 했었고요. 그리고 후반기는 홍문표 의원이 맡도록 조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을 박순자 의원이 다 했으면 그 다음 1년은 홍문표 의원이 해야 할 수순인데, 근데 박순자 의원이 못하겠다고, 못 내놓겠다고 버티면서 갑자기 위원장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박순자 의원은 국회법에서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내 임기가 1년이라고 말한 분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국토위원장을 사임할 생각이 없다고 계속해서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박이죠. 이게 참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왜 이렇게까지 박순자 의원이 이 자리를 그것도 내부적으로 뭐 징계를 하네 지금 이런 얘기까지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냐 이런 이제 궁금증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국토교통위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국회 상임위 중에서도 노른자 중에 노른자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대규모 도로, 철도 이런 사업들의 예산과 허가를 맡고 있기 때문에 돈이 된다는 거죠. 지역구 추진 사업을 통과 좀 시켜달라는 이 쪽지 예산이 말 그대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워가 그만큼 돈이 보통 그렇잖아요. 이제 막판에 예산들 하면 다들 자기 지역구에 뭐 하나 건설해 주세요. 뭐 하나 건설하는 게 어쨌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이걸 받아가려고 쪽지 예산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비난이 굉장히 많기도 한데요. 그걸 이제 주로 맡고 있는 게 상임위, 그 국토교통위 상임위이기 때문에 여기 위원장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필 또 여기 자유한국당이야. 예. 작년 12월에 신안산선 복선 전철 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사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국토부가 총 사업비 3조 3,465억 원이 투입되는 신안산선 복선 전철 사업을 2019년 하반기에 착공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합니다. 2019년 하반기? 근데 이 박순자 의원의 지역구가 바로 안산 단원구 을이라는 거죠. 또 단원구야. 네, 근데 이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박 의원의 지역구에서 엄청나게 환영을 받고 있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가 시작되면 박순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거 따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박순자 의원이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을 위해서 10년 동안 의정 활동에 노력해온 결과 금년 착공이 눈앞에 있는데 이걸 좀 감안해서 공평하게 조치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순자 의원은 올 하반기에 착공이 시작되니까 6개월 더 위원장직을 수행을 하고 남은 6개월을 홍문표 의원에게 양보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이제 그 신안산선 복선 전철이 시작되는 요때까지는 자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 6개월이 지나서 내년 1월이 되면 이미 뭐 총선 준비로 국회가 아무것도 뭐 하는 일이 거의 없을 텐데 말 그대로 식물국회가 될 텐데 위원장직을 그때 가서 맡는다고 해서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뭐 홍문표 의원 입장에서는 장난 아니야 지금. 껍데기밖에 없는 걸 나한테 그때 6개월 있는 동안 남겨주겠다는 거냐. 알맹이는 네가 다 빼먹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박순자 의원은 아시겠지만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대요. 그러면서 국토위 회의 때만 국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입원까지 하면서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는 내놓지 않는 이런 상황이 국민들로부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실 뭐 박순자 의원이 그동안도 몇 번이나 자신의 이런 국회의원직에 이런 직함을 걸고 과도하게 좀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박 의원의 아들이 민간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출입증을 받아서 올해 2월까지 24시간 국회 출입증을 받아서 자유자재로 국회를 드나들었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특혜 논란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원래는 일반인들은 국회 출입하려면 무조건 신분증 제출하고 국회로부터 방문증을 받아서 임시 방문증 이걸 받아서 출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뭐 기자들이라고 해서 등록된 기자가 아니면 마음대로 오갈 수 없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24시간 출입증을 받아서 마음대로 드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박 의원의 딸 같은 경우는 2009년에 그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던 그 전국에 결혼을 했는데
당시에 박순자 의원이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그 결혼식 축하 화환이 결혼식장을 아주 건물을 삥 두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다고 하고, 축의금을 내려는 사람들이 뭐 줄을 50m 섰다던가, 하객만 1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아니 뭐 오라는 사람은 어떻게 안 오냐 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권력을 가진 분들이 특히나 자기 자녀의 결혼식 이런 거에서는 좀 세간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좀 간소화를 해서 뭐 축의금을 안 받는다던가 뭐 좀 이런 방식으로 가족끼리만 이렇게 한다던가 좀 이렇게들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다 그렇진 않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대놓고 그거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좀 상당히, 하필 또 이제 뭐 최고위원일 때 그렇게 하셨으니 상당히 그 세를 잘 보여준, 잘 이용해서 이렇게 좀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이뿐만이 아니라 국토교통위원장으로 계실 때도 논란이 됐던 장면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 11일에 KTX 사고 현안 보고를 위해서 국토교통위원회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때 이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이 회의 시간을 그냥 일방적으로 강행을 하면서 다른 당 의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다 그래요. 민주당 윤관석 간사는 간사끼리 회의 시간을 조정 중이었는데 갑자기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의견만 받아서 바른미래당이나 민주당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연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했고요.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해운 의원 역시도 회의 개최 얘기를 일절 듣지도 못하고 언론을 통해 들었다. 아니 위원장이 의원들이 사보타주할 땐 물론 직권으로 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도 아닌데 절차를 지켜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박순자 의원이 여기가 깡패 집단이야? 그만하세요. 싸구려 노동판에서 왔냐?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아주 막말을 퍼부으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 막말이 또 뭐 불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이런 건건들이 있어서 좀 더더욱이 좀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뭐 선거를 위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버티기를 하면서 6개월 더 있겠다는 이 박 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해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뭐 자유한국당스럽기도 합니다만은 그 내부에서 내가 더 할 거야, 내가 더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어차피 독인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참 정말 그야말로 노른자위 중에 노른자위 국토교통위원장직을 놓고 자유한국당 안에서 내부 혈투가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 참 웃픈 이야기를 전해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바치칸 뉴스는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하면서 갑자기 목이 막 너무 난리가 나가지고 주말 동안 잘 쉬고 목을 멀쩡하게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 더위도 조심하시고 바치칸 뉴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